대선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당마다 이제 대선 후보들이 결정이 되고 선거 운동들을 하러 다니시고 계시는데 우리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대선 선거 운동을 해야 되니까 이제 눈치 싸움인 거예요. 강원도 예산안 관련된 첨예한 이슈 중에 하나 육아수당이었어요. 산부인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아기본 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계획에 없던 아이를 낳지는 않죠. 네, 뉴스에서 못 다전한 강원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 강원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우리 헬로비전의 이다혜 기자, 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청년 변호사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코로나19 상황 여러 가지 복잡한데 이 와중에 또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대선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마다 이제 대선 후보들이 결정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선거 운동들을 하러 다니시고 계시는데 그럼 강원도에는 또 어떤 변화의 바람, 또 움직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각 정당 후보들마다 메타버스니 또 선거 캠프들 현장 방문이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강대규 변호사 내용 좀 아시는 거 있으면 설명을 해주실까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 그 선대위가 더불어민주당은 선대위가 구체적으로 꾸려졌고 네. 국민의힘은 아직 선대위가 구체적으로 완료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냥 양 당 대선 후보들이 그나마 집중하고 있는 거는 네. 청년 유세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청년들을 특히 일선에 선대위원장을 직접 앉히던가 하는 예. 방안을 구성하고 있고 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거 캠프에서 후보기도 하지만 청년위원회에 직접 위원장을 맡겠다고 해서 네. 선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대위라는 거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예. 선거대책위원회라는 게 혹은 선거관리위원회 명칭은 어떻게든 상관이 없고 선거 캠프라고 통상 칭하는데 예. 우리나라 정책을 총망라하는 어떤 기구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아직도 그 당내 경선 잡음을 민주당은 거의 많이 상쇄를 시킨 것 같아요. 잡음을 없애고 출발하는 단계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경선 잡음이나 이런 총대를 누가 매내는 데에서 아직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당무와 네. 당대표의 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선거 캠프에 대선 후보가 있고 당무 우선권을 당무에 대해서 사무총장을 앉히든 무슨 당을 어떻게 이끈다는 거에 대해서 당대표가 당무 우선권을 얼마를 넘겨줘야 되는 것이냐도 당내에서는 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다른 선거하고 다르게 대선 같은 경우는 후보들이 전권을 행사한다, 당대표 권한을 행사한다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최근에 우리 대선 관련해서 보도들이 좀 강원도에서도 좀 나오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양강구도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간의 이제 싸움으로 이제 두 사람의 싸움으로 이제 압축이 되면서 이제 예. 그러면 이 선대위에 우리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출신 사람들이 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도 사실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제 우리 강원도의 지역 목소리도 대변해 줘야 되고 그런 예.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도 출신 정치인도 필요한 건데 네. 지금 이재명 후보 선대위를 봤을 때는 지금 강원도 인사들이 자취를 감췄다. 그러니까 강원도 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대거 기용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하고는 좀 비교된다라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서 선대위에서는 이광재 의원이라든가 송기원 의원, 네. 허영 의원 등 지역구 현역 의원들 비롯해가지고 이제 도 출신 연고 또 비례대표 의원들 인사들이 좀 선대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지금 활동 중인 거는 한 사람밖에 없다더라. 이런 상황인 거고. 근데 반대로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를 봤을 때는 지금 권성동 의원, 그렇죠. 워낙 이제 친하니까 중마고 사이 사무총장 네. 맡으셨죠? 예, 맞습니다. 예, 중마고 사이이기도 하지만 권성동 의원 있고 이양수 의원, 그렇죠. 이양수 의원 대변인. 네, 또 원주 출신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비롯해서 지금 도 출신 인사들이 좀 대거 포진해 있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좀 대비가 되는 그러네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지금. 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대선 캠프는 규모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원래는 매머드급이었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안 나오고 이재명 후보 지지율 안 나면서 다 사퇴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 꾸리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인선만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뭐 그 지역의 선대위가 또 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단계인 것 같아서 강원도 출신 인사들이 아직 이제 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 같고 이광재 의원도 그래서 사퇴를 하셨잖아요. 이쪽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그 대선 선대위 같은 경우는 지금 규모를 늘리고 여기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 지역 조직이 되게 탄탄하죠. 국민의힘 대체적으로 강원도에서는 뭐 시의원, 군의원 단위까지 또 지역 조직들이 잘 꾸려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기에 발빠르게 대응하시는 것 같은데 좀 눈여겨볼 부분은 그 국민의힘 대선 캠프의 중요한 직책에 강원도 출신 인사들이 맡고 네. 있다. 요거는 강원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강원도의 현안이나 의제들을 그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에 담아야지만 그 다음 이제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그 대선 대통령 이제 후보자가 결정이 되고 출범할 때 그 정권의 주요 아젠다로 잡히잖아요. 관련해서도 강원도에서도 여야 대선 캠프의 여러 가지 공약 사항에 포함시켜 달라 의제들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강원도에서는 11월 16일에 네.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제안한 38개의 과제를 이제 전달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네.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이런 네. 강원도 문제들을 좀 풀어달라라는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게 뭐 강원도에서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네. 사실 이렇게 대선 시즌이 되면은 강원도뿐만이 아닙니다. 뭐 제주도부터 해서 전국 8도에서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떤 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제가 100개까지 되는 도도 있어요. 근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중점적으로 제안한 사안들을 보면은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비롯해서 뭐 평화산업단지 조성, 동해 평화관광 공공특구 조성, 한반도 연어 프로젝트 추진, 뭐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이런 좀 예. 굵직한 현안들 위주로 해가지고 예. 지금 38개 정도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그 공약 사업, 공약 과제 전달한 내용 중에도 뭐 복잡한 것들도 많네요. 지금 우리 뭐 수소 산업 관련이라든지 신에너지 산업 발굴 뭐 이런 것도 있고 액화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이미 하고 있는 것들도 상당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재정 한계 때문에 예.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목을 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대선 공약이 하나라도 더 반영이 돼야 나중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 확보라든가 실제로 예. 진행되지 않는 사업에 있어서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뭐 여야 후보들이 공이 뭐 여러 가지 강원도 관련된 그분들도 이제 공약 안에 강원도 표심을 잡기 위해서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물론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SOC도 있지만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적인 어떤 과제들 이런 걸 대선 후보 공약으로 좀 포함시켜주면 강원도 유권자를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돼요? 그 대선이 내년 3월이고 6월 달이 지방선거면 선거 앞두고 보통 한 달 전, 한 달 반 전에 각 정당의 후보자들이 공천이 결정이 되잖아요. 네. 보통. 뭐 그전에는 예비 후보 단계고. 근데 대선 전에는 움직인다 하더라도 내가 내 예비 후보 선거운동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 대체로는 선거 캠프에 뭐 어떤 직함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실 것 같고 무소속들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그 신생 후보들이 그 선거 운동을 못 한다는 그렇죠.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많은데 예. 어쨌든 양 당의 움직임을 보면 무조건 대선부터 넘고 가자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결국은 대선 후에 다 뭐 모든 게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이 후보들이 뭐 광역단체장 후보들이나 시장군수 후보님들이 이제 눈치 싸움인 거예요. 본인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대선 선거 운동을 또 해야 되니까 대선을 폄훼하고 내 선거 운동을 하면 당에서 욕먹으니까 여기에 정점은 그러면 내가 대선의 캠프에서 요직을 얻어서 타이틀을 얻어서 그 빌미로 저는 이재명 캠프 누구입니다. 어디 나옵니다. 저는 윤석열 캠프 누구입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그 기로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 싸움이 지금부터 굉장히 시작됐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그 지역 정치권에서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 뭐 선대위에서 뒤로 물러났다고는 하지만 네. 사실 이런 결정들이 어떻게 보면
그 승리를 위한 좀 그렇죠. 일보 전진을 위한 네. 후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방선거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지방선거에 또 출마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로 좀 염두에 둔 결정들이 아닌가. 그리고 아마 대선 후보들이 예를 들어서 춘천을 방문을 한다. 예. 그러면 시의원, 도의원, 시장 후보님들은 무조건 대선 후보 사진을 찍어야 돼요. 단둘이 그렇죠. 투샷을 선거 공보물에 실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필 사진을 보고 아, 그렇죠. 네. 카톡 프로필. 이런 것도 전쟁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려고 그러는데, 강원도의회에서 또 내년도 강원도 예산안 관련된 그 심사도 또 있었을 거고, 네. 그 과정에서 주로 다뤄졌던 내용 중에 아주 첨예한 이슈 중에 하나, 육아수당이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또 아이들을 다 키우고 계시니까 육아수당 대상인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좀 보셨나요? 내년 지금 40만 원 주고 있는 것을 내년에 10만 원 더 증액하겠다. 골자는 뭐 그거잖아요. 쌍둥이를 키우는 이 쌍둥이 아빠 입장에서는 정말 환영할 수밖에 없는 일이긴 한데 예, 이게 원래는 이제 30만 원이었어요. 시작은 30만 그렇죠. 원이었는데 이게 딱 이때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이제 시작하려고 도에서 도의회에 그 사업안 계획안이랑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 제가 도의회에 출입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럼 그때 아직 뱃속에 아이는 없었는데 네. 그때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게 처음에는 70만 원을 주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산모수당 합쳐서. 예, 진짜 진짜 많은 거죠.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주는 것보다 이제 더 많아지니까 이런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 때는 협의를 거쳐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일단은 중복되는 것도 많고 네. 그리고 형평성 문제. 그 당시에 이제 2019년 1월 1일 이제 이후 출생아한테 주기로 했는데 어떤 산부인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월 말에 이제 출산 예정인 부모들이 네. 나 조금만 더 참고 진짜로? 2019년 가서 낳겠다. 이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지금도 아마 맘카페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 우리는 안 주냐? 며칠 차이, 몇 시간 차이 안 나는데 왜 못 받는 거냐? 해가지고 이제 그런 또 형평성 문제 그런 걸 또 어떻게 봉합할 거냐 해서 30만 원으로 줄었는데 저는 몰랐는데 이게 만들 때는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네. 만들고 나서 올리는 거는 협의 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년 지나고 나서 40만 원 오르고 또 이제 또 지나게 되니까 또 10만 원 오르고 이러니까 지금 50만 원까지 이제 오르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근데 만들 때와 그 30만 원에서 40만 원 갈 때랑 지금 이제 올해 이제 40만 원에서 50만 원 가는 게 도의회의 의원님들의 온도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사실 만들 때도 그렇고 30만 원에서 40만 원 갈 때는 엄청나게 찬반 논란이 심하게 갑론을박이 싸움이 붙었거든요. 네. 지금 40만 원에서 50만 원 올라오는 시기에는 이런 격론한 토론이 없어요. 이게 왜 없냐면 제가 또 취재를 해보니까 내년 선거? 그 말을 한번 잘못해서 젊은 표. 내 이름으로 도의원 이름이고 뭐 다운표 돼서 육아수당 문제 많아 뭐 이렇게 나가면 그 순간 그 지역 맘카페에서 저 사람 깊이 되는 거예요? 인지도는 올라갈지언정 지지도는 확 떨어진다는 얘기가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래서 얘기를 속마음은 뭐 공무원들한테 얘기는 하겠지만 의회에서 대놓고 설전을 하기는 우리가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선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맘카페 같은 데 보면 저도 네. 이제 그 맘이니까 굉장히 환영하고 있거든요. 이 강원도의 양육 기본수당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도 많고 네. 타 지역과 비교하면서 강원도의 이런 복지 정책이 이제 다른 지역에도 왔으면 좋겠다. 예. 본인들 지역에도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은 데다가 또 강원도가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이유도 있긴 있어요. 네. 강원도가 그 통계청 인구 동향 통계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예. 강원도 출생률 감소율이 5.4%로 전국 평균은 10%래요. 감소율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강원도의 출생아 수 감소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네요.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좀 올리려고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사실 근데 육아기본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계획에 없던 아이를 낳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낳아서 키우는 데 있어서 부담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모르겠어요. 엄밀하게 말해서 이게 뭐 출생아 수를 더 늘릴 수 있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아동 수당을 받으면서 하나를 더 낳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에는 그냥 출산이라는 영역들 제가 둘을 키우고 있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받는 돈이 강원도에서 지금 4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강원도에서 받는 돈하고 정부에서 나오는 돈하고 다 합치면 한 명당 거의 한 6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선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기간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를 이제 받아요. 우리 둘을 두 키우니까. 아이. 네, 두 아이 합쳐서 이제 육아 기본 수당만 떼놓고 보면은 적지는 않은데 네. 진짜 도움은 되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기 때문에 아이를 낳진 않아요. 근데 키워보니까 그래도 돈을 주기 때문에 키울만하다. 이 정도지 뭐 진짜 하나를 더 낳을 욕구가 생긴다거나 이 정도는 저희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있어요. 이게 지금 강원도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초지자체, 시군의 예산이 매칭으로 들어가잖아요. 7대3 비율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10만 원씩 올라가면 그 매칭으로 30%를 붙여야 되는 시군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시행하는 것도 아닌데 맞아. 매칭하는 비율이 커지는 거죠. 네. 비용 자체가. 그럼 강원도가 이 예산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도 지금 올라가서 1,600억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는 거죠? 네, 지금 1,600억인데 1,600억이라고 했을 때 그럼 네. 70% 도비 뭐 한 1,140억, 나머지 뭐 시군비 한 490억 정도 했을 때 이 시군비 특히 춘천이나 원주 같이 인구가 많은 네. 곳에서는 100억 안팎으로 예산 부담이 네.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제 도에서 이제 너무 생색내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도 시군도 자체 사업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괜히 뭐 최문순 지사 공약사항이 이렇게 우리가 숟가락 얹어줘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좀 이런 협의 과정에서 좀 잡음도 있었고 네. 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또 금액 늘리게 되면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차라리 우리 이 돈으로 우리 사업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 뭐 협의가 뭐 지금 어떻게 잘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된 거겠지만 좀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최문순 도지사가 양육수당을 처음 도입할 때 네. 유럽에서 갖고 온 제도라고 예. 이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예. 사실 이 시초인 독일에서는 가정 양육수당이 위헌 판결이 났어요. 독일은 연방국가니까 주별로 다는데 네. 바이에른 주라는 곳에서 위헌 판결이 났는데 가정마다 경제적 격차가 있는데 모든 가정에게 동일하게 지원을 해주는 거는 그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 그래서 위헌이 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더 육아 교육에 내실을 뭐 기하라 뭐 이런 식으로 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빠진 거는 강원도의 재정 부담 여력 플러스 이게 지방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데 그럼 중앙 정부는 왜 이런 수당 현금 지급을 직접 하는 것들을 왜 만들어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내년 대선에 직접적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 간접적인 지원이 있잖아요. 돌봄센터에 아이를 갖다가 무상으로 뭐 맡길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뭘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당을 주는 것도 있는데 만족도는 직접 주는 게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출산 장려한다 그래서 뭐 1년에 뭐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출산율이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보면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좀 높이면서도 효과가 있는 그 방법은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출산 육아를 경험하면서 그 임신했을 때 임산부 지원하는 네. 시책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기에는 좋죠. 뭐 그렇지만 이제 너무 안 주던 거 주니까 좋긴 좋은데. 네, 근데 너무 이제 그 목적에 약간 매몰돼가지고 그렇죠. 불필요한 걸 이제 선물처럼 일회성으로 주는 것보다는 사실 돈으로 주면 좋잖아요. 네, 이게 매칭해서 이런 것들 좀 없애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같은 명목이거든요. 네. 출산율을 높이고 그런 이제 엄마들이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들인데 그런 것보다는 만족도가 높은 쪽으로 집중을 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뭐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좀 공론의 장, 물론 뭐 그게 이제 의회 기능 중에 하나인데 지방의회. 그래서 아니 시군하고 도하고 머리를 맞대서 우리 강원도 또 뭐 춘천시에서는 또 별도로 또 본인들의 좀 그 어필할 수 있는 공약들 정책들을 좀 개발하면 출산율이 늘어나지는 않게 하지만 줄어드는 거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